자, 안녕하세요. 온가차의 곽호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가차 자동차 DB를 담당하고 있는 고건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승을 진행할 차량은 캐딜락 준중형 세단, 스포츠 세단이라 부르는 CT4 스포츠 트림 모델이에요. 이거는 이제 단일 트림으로 이제 나왔고, 미국에서는 프리미엄이나 뭐 럭셔리 이런 트림도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스포츠 트림 하나로 단일 트림이 나오는 거니까 저희는 이 스포츠 트림을 오늘 같이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T4 차량의 디자인은 이제 호준 기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캐딜락이라는 차량 자체가 일단은 외관부터 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CT4 차량을 좀 봤을 때 전면부 차량은 어느 누가 봐도 딱 그냥 캐딜락 차량이다. 전면부는 약간 좀 이런 머슬카 느낌이 탁 나면서 캐딜락만의 주간 주행등, 이 세로로 이렇게 부메랑 형태로 이렇게 꺾여진 주간 주행등만 보더라도 중후한 멋이 확실하게 나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 CT4를 실제로 이렇게 딱 봤을 때 깜짝 놀랐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캐딜락이 보여줬던 그런 세단의 디자인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어떤 데에서 차이가 있냐면, 이제 뒤쪽에 리어 쪽에 보면 리어 루프서부터 트렁크 리드까지 부드럽게 이렇게 떨어지는 패스트백 스타일, 우리 쿠페형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마치 쿠페 차량 보는 것처럼 패스트백 형태로 떨어뜨려 놔가지고,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까지 이렇게 딱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스포티한 모습까지 감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CT4의 차량의 외관을 이렇게 좀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중후한 멋과 스포티한 모습을 겸비한 그런 차량이다. 보통 차량을 탈 때 실내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실내 디자인이 운전자나 뭐 탑승자의 입장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 실내 디자인에 대한 느낌이 어떠신지? 방금 외관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캐딜락 CT4 실내는 사실 좀 외관과 되게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줘요. 인터페이스만 보더라도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날 수 있는 그런 약간 인터페이스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8인치 디스플레이고, 계기판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 추세 차량하고는 좀 약간 동떨어진 구성이다 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요즘 차량들 보면 국산차도 이런 계기판 또 디지털 클러스터라 해가지고 12인치 이상으로 나오고 있고,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도 또 12인치 이상으로 크게 나오잖아요. 심지어 추세는 클러스터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합을 시켜가지고 정말 넓고 광란한 그런 와이드한 디자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캐딜락 CT4는 최신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좀 약간 옛날 그런 인터페이스들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에 시승하면서 좀 이제 깨닫게 된 건데, 일단은 보이는 디자인 자체는 약간 좀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은, 되게 이 디스플레이나 요 계기판의 해상도 같은 게 정말 깔끔해요. 그래가지고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뭐 낮에 운전을 하든 디스플레이의 이 해상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해상도 때문에 이렇게 불평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해상도가 되게 깔끔했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를 보고 되게 깜짝 놀랐던 거는 사용성이 되게 편리하다. 이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인터페이스에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어떤 장치예요? 공조 장치죠. 옆에 이 장치는 뭔가요? 내비게이션, 네, 내비게이션. 요 장치는요? 전화, 그리고 이거는? 음악, 네, 미디어죠. 이거는? 홈 버튼. 맞아요. 홈 버튼. 메뉴 버튼이 되는 거죠. 어떤 차량들 보면은 이런 디스플레이는 되게 겉으로는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사실은 그 사용성 자체가 불편한 차량들이 되게 의외로 많거든요. 하나 얘기하자면 테슬라 같은 차량들 보면은 이런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적응하는 데에만은 더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근데 이 캐딜락 CT4 같은 경우는 비록 디자인이나 레이아웃은 구닥다리라 할지라도 사용성 자체는 너무 편리하고 좋다, 직관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 이제 변속기. 이 변속기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좀 레버 방식인데, 저는 레버 방식이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이 레버 방식도 좋기는 한데, 가령 이제 CT5 같은 경우 좀 예를 들자면, CTS에서 CT5로 넘어오면서 전자식 변속 레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ATS에서 CT4로 넘어오면서 전자식 변속 레버로 바꿔줬으면 훨씬 더 스포티하고 스포츠 세단에 좀 더 어울리는 룩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레버 방식을 이렇게 그대로 해줬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 그리고 레버 방식도 다 괜찮은데, 무엇보다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뭐냐면, 이렇게 레버를 내렸을 때 여기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내리면 이게 수동 모드거든요. 이 수동 모드를 할 때 잘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인 스포츠 세단이나 퍼포먼스가 있는 차량들 보면은 수동 매뉴얼 해서 옆으로 딱 돌려가지고 뭐 시프트 업, 시프트 다운 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얘는 그게 없어요. 무조건 수동 모드를 하면은 여기 있는 요 패드 시프트로만 업 시프트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광고를 할 때도 이 차량이 스포츠 세단, 퍼포먼스 세단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수동 모드에서 레버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것도 정말 큰 재미 중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뺐다라는 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CT4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행하면서 주행 성능을 같이 한번 좀 이제 느껴볼 건데, 이 차량의 이제 기본 제원이 좀 어떻게 되냐면 240마력에 36토크에 가까운 힘을 발휘를 하거든요. 근데 가솔린 치고는 힘이 일상에서 주행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 스펙이에요. 최대 토크나 이런 것들이 실 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저 RPM 영역대에 되게 이제 많이 몰려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 RPM을 쓰면서 항속 주행을 한다는 얘기는 이 차량은 일상에서는 연비에 세팅을 맞춘 차량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좀 얘기를 하자면 연비 주행을 기본으로 이렇게 맞췄고, 복잡한 도심 지역에서 탁 치고 나가는 말 있잖아요. 힘이 좋으면 좋잖아요. 고속 안정성은 준중형 세단이란 거를 고려했을 때는 저는 꽤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차량 자체도 되게 무게중심이 낮게 설계가 됐다는 게 조금 느껴지거든요. 엔진룸도 이렇게 되게 무게중심이 설계가 되게 낮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주행 안정성도 되게 좋고, 이렇게 그냥 천천히 달려와도 지금 아는 게 하체 세팅이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서스펜션에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스프링, 스테빌라이저 이런 부품들이 있는데 올려보지 않더라도 세팅이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다는 게 딱 느껴져요. 무게중심 낮게? 그리고 엔진을 다 안쪽으로 때려 넣었어요. 무게중심을 최대한 가운데에 두기 위해서, 무게 밸런스를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건데, 이 캐딜락 CT4도 똑같이 그렇게 레이아웃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주행 안정성은 굉장히 뛰어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동 한번 해볼게요. 제동할 때도 그 무게 밸런스가 나와요. 자, 고속에서 제동. 피칭 잡는 것도 괜찮죠. 만약에 밸런스가 되게 안 좋은 차량을 이렇게 밟잖아요? 그럼 차량이 흔들려요. 이렇게 롤도 발생하고, 피칭도 되게 심하고, 피칭도 한 번에 이렇게 딱 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덜렁덜렁 거려요. 근데 얘는 딱 한 번에 딱 잡잖아요. 밸런스 차량이 되게 좋은 거죠. 그런 현가 장치에 대한 세팅을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기본기가 되게 충실한 차량인 거예요. 자, 탈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터보렉 때문에 탈출이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정말 서스펜션 자체의 세팅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안정적이고, 시프트업은 괜찮은데 시프트 다운 변속이 조금 느려요. 네, 이것만 조금 반박자만 좀 빠르게 해줘도 훨씬 더 재밌게 주행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너는 정말 잘 도네요. 브레이크 성능도 정말 좋고, 브레이크가 지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내구성은 정말 괜찮아요. 테일 브레이킹 쫙 주면 차가 제가 원하는 대로 정말 뉴트럴하게 딱 움직여줘요. 특별한 기교를 부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건 진짜 재밌는데? 지금까지 한번 이제 스포츠 모드로 두고 조금 이제 스포티한 주행을 살짝 한번 해봤는데요. 차량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일단 코너링을 진입부터 탈출까지 이게 진짜 후륜 구동의 세단이 맞나 싶을 정도로 뉴트럴하게 이렇게 코너를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코너를 탈출할 때 변속이 이렇게 저단으로 내려가는 거랑, 그리고 탈출할 때 엑셀을 딱 밟을 때 그 터보렉이 스포티한 주행할 때는 정말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일부 스포츠 주행을 즐기는 사람들은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아쉬워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거는 정말 이게 순정 브레이크가 이제 브렘보 브레이크라서 그런지 굉장히 브레이크 성능이 순정 브레이크 치고는 굉장히 좋았어요. 내구성도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게, 지속적으로 강한 브레이크를 많이 했지만 정말 지칠 기색이 없는 그런 브레이크였기 때문에 이 브렘보 브레이크는 상당히 제가 지금까지 스포츠 주행을 하면서 CT4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캐딜락 CT4 차량을 시승해보고 총평을 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이 차량의 주행 성능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상에서는 저 RPM에서도 이렇게 힘차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지녔고, 그리고 연비에 또 초점을 맞췄다 보니까
스포츠 세단인 것 치고는 굉장히 연비도 준수하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차량의 평균 연비가 13km/L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일상에서는 편안하고 실용적인 차량이지만 드라이버에 따라, 운전자에 따라 그런 모습을 바꾸는 그런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앞모습은 이렇게 중후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뒤쪽은 약간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주행 성능 역시 두 개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시승차 나오면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가차의 곽호준 기자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